인터페이스 실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도 실습 과정은 뭐 UI 디자인이나 UX, 뭐 서비스 디자인 이런 과정들이나 툴 다루는 실습들은 참여를 많이 해봤는데 음성 인터페이스 설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가 없고 저희도 준비가 처음이라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은 음성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정형화된 뭐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대한 그냥 저희가 작업했던 고민했던 방식 그 흐름을 한번 간략한 예시로 같이 경험을 해보시고 하면 실습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혹은 뭐 이런 부분 나중에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되겠네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겠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해봤고요.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템플릿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템플릿을 기존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그 기능 하나를 예시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실습하시면 되겠다 이거를 좀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자 보내줘의 예시고 일단 제일 먼저 한 일이 만약에 문자 보내줘 기능을 운전 상황의 사용자 상황이다 라고 친다면 이 사람한테 제일 나이스할 그런 상황이 뭘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의 장소로 막 운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앞에 길이 꽉 막혀 있고 팀앱에서는 약속 시간으로부터 뭐 15분 뒤에나 도착한다 그러는데 빨리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운전 중에 손대지 않고 안전하게 뭐 문자를 보내고 싶다 이런 니즈를 한번 발굴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상황을 잘 설정을 해보고 거기에 빙의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에 잘 몰입을 해보면은 이제 가능한 명령을 확장하고 대화 로직을 설계하는데 계속 상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입력할 정보의 엔터티들을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입력해봐야 되는 정보가 꼭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이제 정보 단위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위쪽에는 필수 required entity라고 하고 그 additional entity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꼭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해줘야 될 것 대화 중에 그리고 부가적인 거는 꼭 입력하지 않아도 뭐 시스템에다가 뭐 미리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냥 가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엔터티들을 이제 부가 엔터티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문자 보내줘 같은 거는 누구한테 뭐라고 보낼지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신인과 문자 내용이라고 일단 적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시스템에 미리 저장할 것들이 저장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서비스적인 제약, 팔러시들을 한번 살짝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그냥 통신이 안 되는 태블릿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뭐 통신이 붙어있는 뭐 휴대폰을 씁니다. 뭐 이런 식의 가정 혹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문자 예약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고 쳤다면은 뭐 여기 예약 그 시간, 발송 시간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부가 엔터티랑 그 시스템에 입력할 뭐 이런 제약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정보들을 다 덜어내고 하면은 기능의 범위를 좁혀서 대화의 복잡도를 좀 줄여볼 수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설정했던 이 필수 엔터티들의 조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인과 문자 내용이 모두 입력됐을 때 명령어 문장 예시는 한보람에게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줘. 예, 이거고요. 이거는 제가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릴 건데 사진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수신인만 입력됐다. 한보람한테 문자 보내줘. 이 예시가 될 거고 문자 내용만 입력됐다면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줘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엔터티가 모두 입력이 안 되고 인텐트만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필수 엔터티의 조합,
가지고 경우의 수는 계속 훨씬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기획자가 짜야 되는 시나리오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로직을 한번 짜보는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한번 쭉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 응답에서 줘야 되는 정보가 뭐가 있지를 저희가 이제 과제별로 그 화면 이미지를 같이 나눠 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서 얘네들은 우리가 음성 인터페이스로 뭐 요청을 했을 때 피드백에 꼭 담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보 단위를 써봐요.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뭐라고 보낼 거고 뭐 보내졌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태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로직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순서는 일단 모든 엔터티가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왔다면 어떤 제약을 거치고 어떤 다이아몬드를 거쳐서 yes일 때는 뭐가 나오고 no일 때는 뭐가 나와야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단계가 이 장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명백하게 다 엔터티가 잘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됐냐? 아니?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 TTS 응답 부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됐는데 연락처 검색 결과가 한보람이 없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혹은 뭐 다시 되물어 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완벽하게 다 있다. 그러면은 최종 그 아웃풋은 방금 전에 이 설정하셨던 이런 정보들을 조합하셔서 어떤 TTS가 나오는 게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같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이 장표 밑에 팁 같은 것들이 써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터티가 아예 입력되지 않고 인텐트만 입력된 경우, 그러니까 문자 보내줘 이랬을 경우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를 잘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아까 전에 그 조건이라고 한다면 TTS 응답은 이 네모 박스에, 그리고 사용자의 그 발화는 이 동그라미에, 그리고 이걸 지나면 다시 뭐 네모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나는 엔터티를 한 번에 다 받을래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이렇게 설계하실 수도 있겠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발산하셔가지고 그냥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엔터티가 뭐 하나만 입력됐을 경우 이거를 가정하고 이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엔터티가 하나 정도 입력됐을 경우에는 아예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서브셋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작성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문자 보내줘라는 인텐트 발화에 대한 확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봤어요. 문자와 동의어인 그 목적어 혹은 이거 도메인 워드라고 하는데, 문자 보내줘에서 문자를 그 도메인을 가늠하는 워드라고 해서 도메인 워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를 한번 비슷한 말들로 막 확장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수러인 보내줘를 가지고 동의어나 유의어로 이렇게 확장을 막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의어도 유의어도 아니지만 응당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들, 문자해, 뭐 텍스트 메시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런 수로들은 뭐가 있을까? 이 관점에서 한번 또 확장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그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한보람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템플릿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쪼갰어요. 그냥 무작정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단에 4페이지 정도는 15분 정도 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뭐 대화 로직 엔티티 2개만 입력한 경우, 2개 다 입력한 경우 10분 정도 하고, 뭐 나머지 대화 로직 설계 한 20분 하고, 발음은 확장 10분 하고, 그리고 방금 문자 예시에서 좀 이렇게 포함은 안 했지만 뭔가 이렇게 발표 자료 형식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각자 이걸 하면서 뭐 어떤 게 고민이 되었는지, 뭐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어떤 설계안을 도출해내는지, 그리고 NLG 뭐 이런 은율 그러니까 응답의 은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약간 성우의 입장에서 이렇게 입각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문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 시간을 갖고 제 카톡방에 뭐 조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시간 상황 보고 예, 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케이스는 이 두 개예요. 하나는 팀앱 운전 습관의 주행 이력이라는 기능이고, 하나는 도미노 피자를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걸 해볼 거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행 이력은 운전 습관이라는 사실 기능이 되게 더 크게 있는데, 뭐 점수도 주고, 뭐 내가 주행한 이력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지도에도 표시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뭐 목적지, 뭐 주행 시간, 뭐 주행 거리, 그리고 위반 사항들이 있어요. 막 과속 얼마나 했는지, 급가속 얼마나 했는지, 급감속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저렇게 지도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여기는 과속 한 대고 여기는 급가속, 여기는 급감속 등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운전 습관 주행 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피자 주문이에요. 뭐 피자 주문 안 해보신 분 없죠? 그래서 팀앱으로 운전하면서 도미노 피자를 주문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메뉴들이 있을 거고, 뭐 사이즈, 뭐 결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음성 인터페이스로 한다면 어떻게 할지 뭐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엑서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겠는데, 여기 있는 조는 주행 이력 케이스를 해보는 걸 하고요. 여기는 도미노? 얼추 반반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 분석, 저희가 나눠진 게 뭐냐면 실제 작성하실 템플릿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띄워드린 그 문자 보내줘 예시 그냥 참고하라고 같이 넣어드렸어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15분 정도 이 각자 나눠진 화면들을 보고 좀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4장 사용자 상황 및 니즈 분석, 그리고 입력정보 엔티티 정의하고, 그리고 입력정보 엔티티 조합해보고, 그리고 음성 응답을 구성할 정보는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면이시니까 좀 초면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안면도 트시고 좀 이렇게 밍글링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나 이거 잘해야 돼 약간 이런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엔티티 2개 뽑는 거랑 음성응답 구성정보 이 정의 꼭 해야지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못했다 하면은 일단 그것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 D 뭐 B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시간 관계상 엔터티가 2개 모두 입력된 경우랑 아예 엔터티 없이 인텐트만 입력된 경우 그 2장이 있어요. 요거 2개만 한번 채워보는 거로 할게요.
그 엔터티가 모두 입력된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조건을 이미 채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뭐가 나와야 될지 TTS를 어떻게 말해줄까 요 관점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쭉 이어서 바람은 확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동안. 피자 그룹은 뭐 피자 주문해줘 이걸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행 이력 그룹은 뭐 내 주행 이력 알려줘 뭐 이런 명령어에 확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조에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들어가고 완수되었을 때 나오는 TTS 스크립트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하신 경우에는 주문 완료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 줄 건지 그 AI가, 그리고 뭐 주행 이력 같은 경우에는 너의 주행 이력은 뭐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스크립트 하나씩을 마치 성우가 얘기하듯이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그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분 정도 고민하셔서 하나 TTS를 선별하시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예상 답안이지 그냥 예시 답안을 만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봤어요. 피자 주문 시에 만약에 뭐 소요 시간도 30분 이상이고 뭐 이랬을 경우에는 포테이토 피자 씬 한 판을 19,800원에 주문했어요. 집에 30분 내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NLG를 입혀서 한번 해주시면 되고, 네, 똑같을 수 있죠. 네. 뭐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이 아니다, 즉 뭐 15분 내에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도착 예정 시간인 7시 40분에 맞춰 포테이토 피자 씬 한 판을 19,800원에 주문했어요. 이렇게 예시 답안을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주행 이력 같은 경우에는 주행 이력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엔티티를 물어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하나는 뭐 저기 8월 13일 언제 이력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간 주행 이력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델피노 리조트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가정은 뭐 델피노 리조트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사실 검색을 하면 여러 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가장 그냥 원베스트 결과로 찍어서 한다라고 그냥 가정했어요.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행 이력이 있고, 그러니까 8월 13일 날 델피노 리조트로 간 주행 이력이 있고, 그리고 해당 일자에 델피노 리조트를 한 번만 갔어 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뭐 위반 사항이 있어 이러면은 뭐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13일 오후 7시에 3시간 13분 동안 주행하셨고 과속을 21번 하셨네요.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니면 뭐 위반 사항이 없어. 그러면은 뭐 8월 13일 오후 7시에 3시간 13분 동안 주행하셨네요. 급감속, 급가속, 과속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뭔가 정보가 되게 많네요. 정보 청크 뭐 8월 13일 뭐 오후 7시 3시간 뭐 이런 너무 많아서 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뭐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는 걸로 하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답을 들어보니까 되게 사실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 답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 생각과 여러 관점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하고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 여기 좀 남아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